제가 세무방송을 만든 이유입니다. 금방 안정 캠프의 핵심인 김수경 회장이 한 20분 전에 저한테 연락 왔는데, 오늘 안지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이번 2월 13일 월요일날 안희정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얘기도 하고 제 얘기를 했다는데, 오늘 금방 김수경 회장 한 얘기는 이 안지사가 뭔가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되면 15%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랬죠. 안지사님 뒤쪽에 줄 선거를 주의사님이 전부 다 줄 잘 섰다 그 얘기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진행되는 과정도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혹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13일 월요일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첫 발기 모임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 체납자 만드는 힘든 세상이란 이 타이틀로 제가 짧게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우리 현직 출신들이 이제 많으신데, 워낙 더 잘 아시고, 제가 오늘 제 짧은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피드백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작년 2016년 11월 중순에 이청용 우리 강남세무서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청용 서장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계획서 한 10장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이 한 이번 달에 다음 달 출간이 되도록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데요. 대략 한 300쪽. 근데 나중에 뭔가 좀 보여드리고 좀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의문점 던진 것이 체납세 시효는 왜 소멸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인데,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확한 통계 수치는 지금 우리 국세청에 통계를 확인해봐도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는데, 국세청 통계연보 2016년도에 의하면 전체 정리 중인 체납자 수가 한 80만 명, 정리 중인 체납자가 74만 명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전산이 1989년도부터 시작돼 지금 28년 동안 되고 있는데, 그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리 중인 체납자 수가 74만 명이고, 그 외에 결손자까지 하면 대략 120만 명. 이거는 서울벤처대학교 윤병섭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120만 명. 그래서 지금 전체 조세 체납 신불자라고 표현한다 하면 신불자 수가 120만 명.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불자는 체납이 500만 이상자만 금융기관에 통보돼서 신불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는 거의 한 2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리 중인 체납자 수가 74만 명, 거기서 500 이하를 빼면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가족들 숫자까지 하면 거의 한 400만 명이 되고, 2015년 국세청 통계 연보에 의하면 총 누적 체납액이 약 2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 정치판에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세청 모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입법기관에서도 뒤에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해야 될 내용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납세연맹, 김선대 회장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움직여야 되고, 또 제가 세무방송, 또 언론에서도 뭔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이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열심히 해도 이제 10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쉽지는 않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평균 1인당 한 2,250만 정도 체납이 된다는 얘기고, 일단 미션과 비전과 그리고 전략 과제는 일단 120만 명을 전부 다 구제를 한다 하면
이분들이 재취업과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세무방송은 변호사들 표현으로 이제 개인회생을 해서 미래의, 이거 잘못됐네. 미래의 납세자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미래의 납세자로 만들어서 우리 경제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전략 과제는 시효 중단을 풀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대략 숫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적 인원이고 매년 체납자 수는 한 80만 명 정도. 2015년 통계 보면 인원은 한 해 80만 명, 그리고 금액은 20조 정도 됩니다. 2016년도 통계는 아마 또 한 4, 5월 정도 돼야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근의 통계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체납자들 중에 무재산 또는 폐업자로서 요즘은 이제 표현을 결손에서 이제 정리보류를 바꿨습니다만 2015년도 기준은 32만 명, 금액은 8조가 되는데 그전 표현을 하면 결손자들이 이 사람들이 시효 5년 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세 신불자가 평생 체납자가 되는 이런 나쁜 구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업무와 좀 비슷한 변호사의 영역이지만 개인회생 숫자는 여기 통계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신청이 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조세 신불자도 만약에 한 10만 명 정도 한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데, 사실 이 시장을 저는 우리 세무사 시장 쪽보다는 변호사와 법무사 이쪽으로 제가 마케팅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효는 이거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설명은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교육 강의를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등등 경영제도사라든지 등등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조세 신불자, 소액 장기 체납자 5천만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요 내용은 좀 쉽게 풀어서서 당사자인 그 조세 신불자에게 강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이 되고 납세 의무가 소멸이 돼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효라는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우리 세법뿐만 아니라 형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데요. 그리고 민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2013년도 1월 1일 날 5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시효가 10년으로 느는 걸로 신설이 됐죠. 근데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답은 시효 중단이 끝난 뒤에 된다는 거 다 잘 아시겠지만 고지독촉 교부 청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세징수법 통칙에 보면 이제 수색조서 작성인 통칙에 있는데, 저도 이제 본지가 제가 본청 징세과 애교 담당한 2000년도인데 한 17년 전이지만 수색조서 작성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폐지되고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효 중단 효력인 압류. 이제 압류가 문제인데, 압류는 해제가 되어야만 시효가 시작되는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압류가 되지 않고 압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평생 체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해제가 돼야만 시효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왜 압류 해제가 되지 않는가? 잘 아시겠지만 공매가 중요한 게 많죠. 저도 일선에서 우리 업무 처리할 때 공매은에 딱 클릭 바로 하면 캠프에 바로 의뢰가 되는데, 대신이 바로 오는데 공매 중조를 바로 보내게 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공매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체납처분비, 근데 체납 금액의 1%를 체납처분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세가 더 우선해서 받는데, 만약에 1억 체납이라면 1%하면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압류한 재산이 50만 밖에 안 되면 1% 이하니까 공매 중지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실익이 없는 것들, 바로 공매 중지 통보가 오는데, 이런 공매 중지 때문에 이제 압류 해제 자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공매가 안 되느냐에 대한 말씀은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 이 이제 대략 요 외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들, 법무사들 이런 전문 자격사에게 설명을 하고 해답을 주려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량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세무서에서 압류하더라도 거의 인도 명령하고 직접 점유해야 되는데 거의 일선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매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서류상으로만 압류되기 때문에 평생 체납자가 되는 이런 구도. 기계장치도 이제 마찬가지. 이거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사진은 체납총괄은 주로 우리 국세 공무원들은 거의 하지 않는데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많이 하죠. 제가 2000년도에 체납정리 백과책 540쪽짜리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 좀 실무적인 내용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산. 저는 사실은 체납 직원하면서 동산 압류도 많이 했고 실제 압류 딱지도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 표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세무서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무서 직원들은 아마 형님 2심 3심 해도 이 압류 공표 쓰신 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지방세 공무원들은 좀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 국세청 직원은 거의 안 합니다. 저는 표현하자면 잃어버린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압류 공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공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형법 제140조가 공무상 표시무효죄. 저는 옛날 계기장치 직접 압류 나오고 저는 체납하면 현금 거의 한 90% 정도 실제 올리기 때문에 국무총리 표창으로 받은 것도 사실 거의 일 중에 하는데 우리 직원은 거의 안 하죠. 근데 이걸 또 잘못 악용하면 체납자가 시효 중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은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경주식 보통 이제 시효를 풀기 위해서 세무서에 보충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폐업된 법인에 대해서 이제 비상경주식 압류가 되어 있고 실익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체납자들이 거의 평생 체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실제로 비상경 주식을 압류해도 주권 발행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가지 실무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일단 좀 빨리 넘어가요. 매출채권도 마찬가지. 세무서에서 압류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매출채권에 대해서 주심하거나 이런 후속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압류된 이런 매출채권 때문에라도 또 평생 체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라는 거 말씀드리고 전세 보증은 마찬가지고 계속 수입 급여 압류나 애급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더더욱 또 문제가 되는 게 어제 우리 김윤영 세무사하고 얘기했지만 추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 해제를 안 한 이런 사례도 많다고 하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때 우리 국세 공무원들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은 우리 이덕근 회장님도 지금 보충 신청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또 대표적으로 굉장히 빈번한 사례가 되죠. 특히 이제 제가 보험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세무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추심하더라도 체납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세공무원이 추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체납자가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 해지라도 최소한 해야 이 체납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보험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저도 해결한 사례 중에 하나가 도로 압류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체납된 지 한 20년이 되는데 체납금이 한 5억이에요. 5억인데 압류되어 있는 도로는 평가금액 공시가로 50만이에요. 근데 이게 20년 동으로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 그걸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시지가의 120%, 60만원의 매매계약서 체결하고 이 6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하고, 근데 공학계도 이 담당 우리 공무원은 10월을 운영진으로 소급해서 바로 세금을 정리해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압류만 되어 있고 공매가 안 되는 것들, 도로, 맹지, 상급지분, 산꼭대기 땅, 짜투리 땅, 요런 문제 때문에 국세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실무적으로 해결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체납자들,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보충 신청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말씀드린 내용이 평생 체납자가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압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시효 중단으로 인해서 평생 체납자가 되는 이런 구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해결 방안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공매가 3번 유찰되면 원래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캠프에서는 안 해요. 근데 캠프에 대해서 내가 정단에 사실은 좀 비판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싶은데, 2011년도에 지금 우리 금융기관에 있는 부실채권을 캠프에서 5조를 주고 5조짜리 부실채권을 캠프에서 그걸 5% 주고 샀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부실채권을, 그러니까 제1금융기관에서 채무자들이 은행에 이자를 석 달인가 2달간 안 내면 부실채권으로 바뀌어서 1금융기관에서 그걸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캠프로 다 넘기는데, 캠프에서 금융기관의 그 부실채권을 그때 2011년도에 5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소위 말하는 땡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대부업체 3군데에다가 5% 2,500원을 받고 대부업체 3군데에다가 넘겼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 확실한 현금자산 보유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 대부업체에서는 5% 받은 걸 자기들은 목숨 걸고 100% 이상 받아내요. 원금 100% 플러스 이자까지. 그래서 사실은 언론 쪽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캠프의 이런 행태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대부업체에서는 5%에 받은 걸 원금 100% 받고 거기다 플러스 이자까지 받고 있는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미 죽은 채권, 쇼가 다 끝난 것들 도 이 대부업체에 넘겼고, 이 대부업체에서는 그 죽은 채권도 그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예를 들면 1,000만 대출받았는데 10만원에서 100만원 내면 좀 깎아주겠다, 50%는 깎아주겠다라는 식으로 속여가지고 딱 현금 받는 순간 다시 쇼가 살아나는 이런 나쁜 이런 행태를 많이 벌여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그 당시 주빌리 은행 상무이사 재윤경, 지금 의원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발기해서 그런 채무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한 결과 재윤경은 대민주당 비례대표 구금받고 지금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된 게 첫 번째 법안 올린 게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그걸 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과 재윤경 의원이 만든 주빌리 은행과 같은
역할이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뭐 일종의 막 표현을 한다면 주빌리 세무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해결 방안 얘기하다 좀 얘기 조금 옆으로 썼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체납 중단을 한 다음에 압류 해제를 하는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소위 자력 구제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 50만짜리에 대해서 해결한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도. 그러니까 동시지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만짜리라면 60만원 정도 120%로 해서 그 계약을 하고 그 받은 60만을 세무서에 가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하면 관광공무원들은 뭐 결손했다면 결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째 현금 실직이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서 굉장히 좀 회피하죠. 그렇게 해서 압류 해제를 하고 시효 진행하는. 근데 소급까지 해줘서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내용은 이청용 우리 강남 세무서장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현재 있는 우리 국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거기도 이제 통계 수치 뽑은 거 보면 2000년도 이전에 압류한 숫자부터 해서 연도별로 다 뽑았는데 벌써 뭐 10년, 20년 전에 압류한 게 아직도 그대로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이청용 서장 생각도 이거는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 납세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책이 출간되면 우리가 이청용 서장한테 책 주고 좀 한번 좀 강남세무서에 제가 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좀 발표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책에 나오는 안희정 지사의 그 추천 사례를 받아서 또 좀 제 책에 좀 힘을 좀 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말씀 다 드렸는데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체납자라고 하는데 저는 뭐 체납자와 통하는 말이 이제 미납자, 아직 세금을 못 냈다라는 건데 저는 이 미납자라는 이 표현을 미래의 납세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평생 체납자라고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일단 좀 정리를 좀 잘해서 현재 이 체납자들이 재창업과 재취업을 통해서 미래의 납세자가 되는 그런 재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생활방송을 만들고 또 책도 만들고 앞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평생 체납자로 되어 있는 120만 명의 재결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네. 노이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게. 질문 너무, 혹시 뭐 질문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키가 좀 잘했어요. 지금 이제 원고 책상 보셨죠? 다시 편집하는 것도 다시 드릴게요. 좀 도와주시고. 요새 지금 빨리 나야 되는데 요즘 체력도 떨어지고 많이 부족하니까 좀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부족합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두 가지 버전을 내가 만들 텐데 조세 신불자